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은하수입니다. 오늘은 잇몸병과 치주질환 예방 및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57세인데요. 저도 5년 전에 이 여기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물컹물컹해서 치과에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치아가 다 건강해, 잇몸이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하나도 없이 현재까지 이 보철 앞에 6개, 그리고 잇몸에 이 어금니 한 것까지 지금 아직 다시 대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요. 관리 중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모두 다 지금 임플란트를 안 한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상이잖아요. 이 성인, 이 영구치가 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치아가 건강해야 일단은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떠나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편은 이론을 일단 보여드리고 책을 통해서 도서를 보여드리고요. 2편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거든요. 거기서 빠진 것도 1편에 살짝 넣어서 2편을 찍고 이번에 1편을 먼저 찍는 상황이에요. 치아 구조를 씹고 뜯고 물고, 치아에서요 제일 바깥질이 사기질인데요. 이게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산이나 이런 산에 쉽게 녹아서 그 속에 있는 상아질과 그리고 치아 속질이 세균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의 일부는 음식이나 주스, 탄산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균 플러그가 여기 사이에 끼잖아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이런데 끼면 그 플러그가 당을 분해해서 또 젖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치아가 또 감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사이에 그래서 음식을 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음식 선택도 중요해요. 식간에 많이 요즘은 워낙 과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간의 음식 선택에 있어서 달콤하거나 끈적하거나 치아에 들러붙는 음식들은 그 사이에 쉽게 끼기 때문에 충치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당도가 높으면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 종류와 디저트류 그리고 달콤한 음료가 포함될 뿐 아니라 술, 담배는 기본이고 커피는 또 치아 변색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아가 약해진 나이 들어서는 좀 덜 먹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에 덜 붙는 채소나 이런 과일류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들은 이 잇몸도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근육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러붙지 않는 음식은 충치를 예방할 뿐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류를 일단 먹을 거면 치아에 좋은 음식류를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소모품이에요. 치아도 몸에서 최고로 단단하지만 이 또한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덜 먹는 게 제가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자 건강 관리의 일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치아 관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을 덜 하는 게 휴식을 주면서
세균이 덜 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치아가 자기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치아들이 없으면 위쪽에 하나가 빠지면요, 아래 치아 같이 맞물리는 치아가 없을 경우 내려앉아서 밑으로 내려앉고 밑에 치아들은 또 치열이 또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저작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위 속에서 저장 제일 2차 소화기 1차는 입이고요. 입에서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장 위로 넘어가면 위도 또 그걸 그만큼 다 분해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장기 소화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 전신 건강일 뿐 아니라 치아의 개수에 따라 치매도 또 이게 다 자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뇌에 가해지는 자극에 속하기 때문에 치아가 주는 자극이 덜하다는 것은 뇌 자극이 덜한 것과 같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 뇌의 건강을 챙기려면 이 치아를 다 확보하는 게 그만큼 저속 노화, 역노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치아가 상해서요, 충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감염이 되면 저도 이 대부분 어금니를, 영구치는 어금니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것도 이 치아 사이가 또 근육이 감소되면 이 사이에 벌어져서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음식물이 끼게 돼요. 그러면 치석이 생기면 여기 잇몸 감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잇몸병과 지주질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는 미루지 말고 딱 아차 싶으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치과에 가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치아는 절대적으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편에서 그 잇몸병과 지주질환 이 편에서 이 안면 근육이 치아와 다 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감소하면 그만큼 치아에 연결된 치아 건강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기가 깨물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각턱이 생기는 이 근육이 너무 발달되면 사각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결된 이 관자근인데요. 이 근육은 과사용돼서 너무 과하게 발달되고요. 이 근육은 제가 보니까 제가 두피 마사지를 할 때 여기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거더라고. 이 관자근이. 이게 납작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두피 뇌건강 유튜브를 보시면 있는데요. 만져보면 여기가 동그랗게 느껴져야 돼요. 이 근육이 감소가 되면 타원형 얼굴이 여기 눈 위쪽이 주름이 생기거든요. 눈 위쪽 여기가 납작해지면서 얼굴형이 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내려앉아서 타원형 얼굴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두개골에 근육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내 얼굴 형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이를 깨물 때 깨물근이 가하는 힘의 크기 442kg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관자근 머리뼈와 앞면에 얇고 넓은 근육만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자근은 힘줄 인대는 엄청 근막도 단단하지만 힘줄 인대는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를 하면 쉽게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온병으로 소주병으로 마사지를 한 이유가 왜 우리 이 무릎뼈 이런 게 전부 연골이잖아요. 연골의 84%도 아마 수분일 거예요. 수분이 감소하면 이 연골이 탄력을 잃어요.
그러면 그만큼 뇌 수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육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비활성화되는 곳이 있어서 많아지면 여기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부종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이 감소하면서 모든 연결된 두피에 있는 이런 근육들도 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두피 뇌 부종과 얼굴 부종이 함께 같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얼굴이 머리가 차지하는 몸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부종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근육 감소는 노폐물 정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개골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면 이걸 딱 부드럽게 감싸서 타원형 얼굴이 가능하고요. 이게 가까워지면 여기가 턱관절이 가까워지면 여기가 가까워지면 얼굴도 점점 내려앉잖아요. 수분이 감소하면 뇌 체수분 감소하면 내려앉으면서 여기도 가까워져서 턱행성 관절염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를 유지하고 이 근육들 길이를 이게 점점 짧아지면 얼굴 길이가 짧아지고 옆으로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 뼈는 두개골은 이대로잖아요. 이게 짧아지고 넓어지지 않으려면 관절 간격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러싼 근육도 확보해야 돼요. 저게 다 확보되어야 두피, 뇌의 83%가 수분으로 유지될 때 얼굴형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뇌 기능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이 근육이 변화되면 그 혈관들이 넓이가 좁아지거든. 나이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감싼 신경들이 또 눌려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통증을 혈류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혈관들이 좁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혈관들은 과하게 확장되기도 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정체되면서도 통증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체수분과 근육량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모양, 체형을 유지하는 것. 물론 이 혀도요. 당연히 입안에는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감소하면 얼굴 근육 감소는 침샘도 액이 감소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그만큼 탄력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성을 잃을 뿐 아니라 혈액과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95%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이 모든 감각들이 둔해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체수분의 7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이 건조해지면 바로 잇몸병과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 몸이 원피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턱관절 거기가 좁아지면 또 귀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절 가동성을 확보해야 관절과 관절 사이 틈이 있는 거 그게 좁아지면 안 되거든요. 좁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체형이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즉 신경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노화와 연결되고요. 신경이 둔해지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산소 혈액 공급 또한 장애와 노폐물 배출 기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거든요. 이 안면 표정 근육을 보면 제가 안면 근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야 그만큼 많은 근육을 확보를 하면
더 많은 근육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뇌 컨트롤 영역이 그만큼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량과 뇌 기능이 이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감소는 치매 있는 환자거나 파킨슨 이런 분들을 보면 근육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고 근육량이 특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폐물이 쌓이는 몸이고 몸이란 얘기 배출시킬 수 없는 내 몸이 계속 가속 노화로 가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을 보시면 이 근육들이 전부 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눈썹 주름 근인 시작해서 여기는 또 이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옆에. 그래서 이 근육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곳의 근육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 연결된 다른 부위의 근육도 감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소를 짓거나 웃을 때 가장 많은 근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 야, 하, 야 입을 최대한 벌려서 손가락 4개가 들어갈 정도로 구강은 그만큼 넓어야 된다. 이게 점점 나이 들수록 입이 좁아지면서 가의 근육들이요. 감소를 하고 턱 근육도 감소를 하면서 입꼬리 내림근 이런 것 입꼬리 올림근 이런 근육들이 표정근이 한마디로 감소되면서 다양한 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표정근이 다양한 이유거든요. 이 얼굴 형태가 이 근육들이 이 자기 원래의 모양을 유지를 해야 이 두개골 모양을 딱 둘러서 한 이 얼굴이 나와요. 왜 나이 들수록 얼굴이 점점 변형이 되잖아요. 세로로 짧아지고 가로로 넓어지는데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중앙으로 집중식으로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 만큼 근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짧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노폐물이 계속 정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육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1kg가 감소하면 1kg 산소와 혈액을 부족하게 공급이 되고요. 그만큼 노폐물 배출도 매일 쌓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얼굴 근육과 뇌와 깊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 이 잇몸병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개선하는 방법이거든요. 잘 때요. 여기 경추 베개를 목에 C커브를 유지를 해야 여기에 목 뒤에 여기 C커브를 유지를 하면 여기 목 쪽에 여기 기도가 확보되면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잘 될 뿐 아니라 수면 중에 척수액을 통해서 뇌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부족하면 그 배출되는 게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 감소한 만큼. 그리고 뒤통수에 베개를 베잖아요. 그러면 목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 목 앞도 접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 뇌와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 체계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뇌 속 노폐물이 충분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이 못 가기 때문에 배출 시스템 또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C커브를 유지해야 여기 식도, 기관 길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된 폐에서 충분한 산소와 공기가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모두 활성화되는데 이게 못 가면요. 그래서 옆으로 자면 폐와 심장이 모로 누우면 이 얘들이 서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요. 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폐가 눌려지면 충분한 만큼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세, 목 뒤에요. 이게 목 뒤에 경추 베개를 베고요. 여기에 베야지 뒤통수에 베면 안 되는, 뒤통수에 베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목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막혀서 앞쪽이 주름이 생기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턱 쪽으로 가는 이쪽이 혈행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면 중에 여기 근육들이 경직이 돼요. 안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덜 못 움직이면 딱 제가 아침에 여기 턱을 만져보면요. 이 근육들이 항상 경직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딱 만약에 체중 중심선을 유지해서 잔다 해도 여기 위쪽으로 누운 데서 90도로 이렇게 턱 쪽으로는 혈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해서 경직된 턱 근육과 얼굴 근육은 스팀 타월과 온병 마사지가 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잇몸 근육을 활성화하려면 이 턱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나이 든 분들이 왜 입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입 주위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잇몸에 영양 공급,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잇몸이 감소해서 내려앉거든요. 감소. 눈도 근육 감소로 인해서 안에 작아지면서 눈가에 주름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심폐 건강하듯이 이 폐가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걸 충분하게 하려면 제가 또 얘기하는 게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까지 체중 중심선을 유지해야 목 길이가 짧아지지 않아야 얼굴, 턱,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심폐, 허파의 크기가 중요한 것. 이 심폐의 활량을 이 폐의 크기를 충분히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딱 크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를 들이쉬어야 뇌로 보내고 발끝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 역량이 된다는 얘기는 뇌 컨트롤 영역이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심폐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뇌까지 머리까지 보내는 게 혈액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목이 이 길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이 목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목이 얇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가까워지기 쉬워요. 관절 사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중년 이후에 여기 얼굴 부종이 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 관리, 쇄골 관리, 목에 주름이 있으면 결국 얼굴 가속노화, 뇌 가속노화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턱 근육과 여기 얼굴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입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치아 배열이 삐뚤삐뚤해져요. 왜냐하면 근육이 감소하니까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다 있으면 얼굴이 매끈해요. 아이들은 표정근도 여러 가지듯이. 그런데 이 근육이 감소할수록 지혈이 엉망이 되고 그만큼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도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질한 후에 최대한 그 공간을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이 칫솔 모로 인해 생긴 틈을 빨리 메우고 뭔가를 먹는 게 중요하고요. 먹고 난 이후에는 끼어 있는 걸 빨리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왜 유지류가 많잖아요. 단 것도 많고 당과 유지류 전부 다 따뜻한 물에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넣어서 가글을 해서 빨리 최소한 양치질을 못하면 가글로라도 소금 살짝 넣은 그 물로 가글만이라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나이 든 분들은 이 얼굴 안면 근육이 점점 감소하면서 주름이 많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얼굴 근육이 감소했다. 즉 내 뇌의 기능도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삼킴근이 안 되고 저작이 힘들어지고 입이 건조해지며 구강 건조, 그리고 안구 건조증, 모든 체수분이 감소하면서 건조증, 피부 건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체수분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뇌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카락은 부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탈모 예방, 발모 예방, 제가 예방 개선 방법에도 이 마사지라고 온병 마사지를 넣은 이유예요. 뇌는 두피는 마사지 하지 않으니까 두피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목하고 여기 다 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 근육이 있을 때 얼굴 안면 근육과 목 근육 그리고 흉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감소하면 거기에 붙은 근육들도 다 감소가 일어나고 관절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형, 키, 체수분, 물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것만으로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줘야 늘어날 때 그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이 하지 않으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늘어나지 짧아진 게 늘리려면 근데 근막 힘줄 인대는 잘 안 늘어나니까 그리고 구석구석 모두 다 운동을 해도 우리가 얼굴은 근육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스팀 타월과 온병 마사지는 평소 자극을 주지 못한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자극을 줘서 모세혈관은 활성화시키고 정체된 노폐물은 녹여서 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속노화, 역노화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잇몸 마사지 그거 했을 때도 스케일링 했을 때도 꼭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 그리고 발성법 그리고 많이 웃어야 웃음근이 웃어도 너무 많이 웃어도 그게 경직되니까 그걸 이완시켜주는 심타올 온병 마사지 필수입니다. 그래야 이 형태 세로로 길고 가로로 좁은 형태 얼굴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강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을 예방 및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무언의 시대에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식, 그리고 그만큼 마른 음식을 덜 먹어야 돼요. 체액이 빠지는 것은 마른 음식에서 수분이 가져가니까 수분을 뺏기는 음식을 덜 섭취하는 것이 그 방법이고 이 턱 근육이 너무 발달되지 않으려면 질긴, 딱딱한 이런 음식들을 덜 먹어야 되고요. 이걸 그렇게 먹어도 오래 사용하잖아요. 평생 경직이 되기 때문에 사각턱이 안 되려면 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줘야 저는 이걸 짐볼이나 거꾸리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중력으로 인해서 내려가니까 두피부터 내려앉거든요. 내 탈모가 됐다. 머리 숱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두피 수분 함유량 83%를 뇌의 수분 함유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으로 체중으로 내려간 걸 거꾸리에서 역으로 해서 관절 간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인바디 검사할 때 키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키가 줄어들지 않아야 관절 간격이 여기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관절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치과는 노란불이 켜지면 즉시 가셔 치료하시고 바로 잇몸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살짝 잇몸을 눌러가면서 힘을 주면서 하시면 점점 100%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키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작아지잖아요. 키가 점점. 체형이 이렇게 척추가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 흉추에 틈이 생겨요. 여기가 공간이 약해서 골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상에 체중 중심선을 유지하는 게 이게 결국은 눈, 코, 입, 귀, 잇몸, 물론 어깨, 목, 척추, 요추, 고관절, 무릎, 복숭아뼈까지 모든 무게중심이 좌우에 반반씩 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숙일수록 무릎 하중이 앞에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중, 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꾸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두꺼워지거나 변형된 것은 쉽게 변형이 원래대로 안 돌아가니까 따뜻하게 이완을 시키는 거는 체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움직일 때 노폐물이 빠진다. 그래서 잇몸도 이렇게 움직이면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면요. 거기 노폐물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거든요. 해보시면 하루 양치질후에 30번씩만 해도 아마 하루 이틀이면 바로 표시가 호전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치아 건강은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그 중요성을 못 듣고 자랐지만 애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이 치아 건강, 잇몸병, 치주질환, 40대 이후에 특히 심해지니까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면 내 얼굴도 얼굴 건강, 뇌 건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 방식이 관자근과 깨물근이 턱을 앞뒤로 위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큰 어금니들이 절구와 절구공이처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있는 음식을 갈게 되는데요. 턱 관절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씹기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은 먹고 있는 음식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래턱뼈와 관자뼈 사이에 있는 좌우 두 턱 관절에는 연골 원반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이 연골 원반 때문에 팔꿈치나 무릎에 있는 다른 관절들보다 경첩 관절보다 범위가 넓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가능하고 이 앞뒤로 좌우로 다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씹거나 벌리거나 말하거나 심지어 하품을 할 때도 엄청 크게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래 턱뼈가 양옆으로 미끄러지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반 덕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 간격을 확보하려면 주위 여기 근육들이요 다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근육들이 점점 짧아지면 이 공간을 관절 가동성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저작 근력이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즉 내 뇌의 컨트롤 영역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든 감각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턱뼈, 위턱뼈 보면 여기도 제가 이 다 마사지를 했거든요. 입술이 건조해서 막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모세혈관이잖아요. 섬세한 미세혈관이거든요. 여기 근육들이 감소하면 입술에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이 입술 근육도 근육인데 이 넓이가 좁아지면요. 혈액이 그만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입술이 건조해서 막 랩을 씌우고 막 그걸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랩 씌우고 이렇게 해서 벗겼는데 이게 활성화되니까요. 이 근육을 안면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입술이 건조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모든 근육이 커지면 손가락 4개를 넣을 정도로 입술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면 입술 건조한 게 없어지고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내 체액이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딱 바로 내 몸이 건조한 걸 가장 먼저 느끼는 부위가 민감한 입술이 밖으로 드러난 모세혈관이 많은 게 입술이거든요. 입술 건강은 입술이 건조하다는 얘기는 내 체액이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강에 침이 부족하고 여기 부족하다는 얘기는 눈도 안구 건조증이 올 뿐 아니라 피부 건조, 노폐물 배출 안 되면 여기에 노폐물들이 못 빠져나간 노폐물들이 피부로 나오기 때문에 모공도 점점 넓어지고 변색 그 넓어지면서 못 빠져나가니까 노폐물들이 피부로 나와서 피부가 점점 색깔이 검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면 근육 활성화 또한 활성화가 잇몸 질환, 잇몸병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잇몸 마사지는 필수입니다.